입학사정관 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노웅입니다. 또 편안하게 좀 이 시간이 정말 우리 홍익대학교의 수시 입학 전형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것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합격에 그래서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홍익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열정, 홍대 거리, 그다음에 패션, 예술, 홍대 맛집, 놀거리 카페, 좋은 것도 있고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젊음과 예술의 중심에 그리고 문화와 유행의 중심에 홍익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는 산업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모토 하에요. 이렇게 창조적이고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요람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그리고 대학로 캠퍼스, 그리고 지금 조성 중인 또 화성 캠퍼스까지 이렇게 여러 캠퍼스를 두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 관련 간단한 건물 소개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홍문관이고요. 또 이렇게 기숙사도 있고 또 다양한 그리고 여러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캠퍼스입니다. 물론 학과 그다음에 강의실 그리고 연구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전용 극장, 소극장, 도서관 이렇게 아주 다양한 복합 시설을 갖춘 그러한 캠퍼스입니다. 행정과 산업의 심층부라고 할 수 있는 세종 캠퍼스도 넓은 부지 그리고 정말 좋은 녹지 자연 환경에서 공동 작업실 그리고 산업 협력관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중부 최대의 영상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지금 수원에 조성 중인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서 미래형 캠퍼스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홍대 앞은 이렇게 변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변하기에는 공사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학번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리가 앞에 완성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LA 캠퍼스 설립을 예정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엄청나게 아주 뛰어난 그러한 실적을 낳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2017년도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금상, 그리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창작 자동차 대회에서 대상을 탄 그러한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모전에서 정말 좋은 두각을 많이 학생들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내의 이제 서클 활동들을,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아람을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 이런 교육과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결과 이렇게 취업률이 오늘날 취업난이다 하는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학년도 중등 임용고시에서도 사실 저희 사범대학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60명이 넘는 합격생을 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한 작년 10년간 234명이라는 입학생을 냈습니다. 물론 법과대학이 주축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타과에서도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법대여서 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학과 학생과 또 국문학과 학생이 저렇게 함께 해서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홍익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립학교 전국 최대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다니면서 장학금을 4년 동안 한 번도 못한 학생은 없다 할 정도로 장학금 지급이 혜택이 많습니다.
기숙사입니다. 신축 제2기숙사, 제3기숙사를 통해서 오늘날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이제 그 시설, 특히 이제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숙사 시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기숙사가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새로운 신축 건물에 다양한 시설들이 편의시설, 복합문화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렇게 학기 중에는 서울 세종 간의 캠퍼스 통학버스 운행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각자 정문에 딱 고속버스나 KTX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세종 캠퍼스를 다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제 적용을 하고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학습 역량의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진로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 진로 그다음에 진학 상담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공간 지원부터 장학금 그리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교회 사업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여기 맨 마지막에 좀 흐리긴 하지만 2018년도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협력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그리고 정부 추진 인턴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학생 교류 해외 연수의 기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기 해외 32개국 116개의 대학 학생들과 교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교환 학생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일리노이 공과대학하고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복수 학위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칼라츠라든지 칼라츠 인스티튜트, 그 다음에 독일 아헨 공대라든지 여기에서도 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밖으로 이제 해외 연수로 나간 학생들이 거의 2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홍익대학교는 유명한 교수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외 명문대학 출신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1127명의 전임 교수진을 갖추고 있고요. 유명하신 분들만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게 공간이 소개드리는 시간의 한계상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들을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는 정말 자랑스러운 홍익대 출신의 동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롤 모델을 하는 많은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여기 좀 익숙하시라고 유명인들을 좀 중심으로 모아봤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대학 안내를 그럼 지금서부터 잠시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미술계열 그리고 신설된 될 예정이죠. 이번에 되는 이제 공연예술계열 이렇게 대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내에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공과대학, 건축도시대학, 사범대학 이렇게 이제 자연계열은 그래서 각 공과대학에서는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문과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경제학부, 법학과, 법학대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경영 융합학부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이제 3년 재직자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해당 사항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술계열은 내일 또 설명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공연예술학부는 뮤지컬 전공, 연기, 그리고 실용음악 전공, 보컬 및 기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캠퍼스 자율 전공, 아까 이제 서울 캠퍼스 자율 전공이 좀 지나가는데요,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공부하는 와중에 각장 자기가 가장 적합한 그러한 전공을 선택하는 캠퍼스 자율 전공 제도를 캠퍼스 자율전공 학부를 서울과 세종 다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들어오기도 하고 자연계열로 들어옵니다. 각각 그렇게 이제 맞춰 들어오지만 나중에 자신들의 주 전공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인문계열로 들어온 학생들도 자연계열로 또 반대로 가능하고 미술계열까지도 전공이 가능합니다. 세종의 자연계열 학과 학부입니다. 또 인문계열 상경대학 그리고 광고 홍보학부가 있습니다.
세종의 미술계열 조영대학 개임학부가 있습니다. 주요 학사제도입니다.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면 이제 자신이 전공하는 과 외에도 부전공제도, 복수전공제도, 그리고 전과제도, 조기 졸업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과들은 교직 이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세종 캠퍼스 간의 복수 전공도 가능합니다. 계열 및 캠퍼스 구분 없이 본인이 역량과 능력이 된다면 2개 이상의 학위도 가능합니다. 전과는 이제 과의 특성도 있고 뭐 이제 자리 여석도 있어야 되지만 또 전과도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0 학년도 홍익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모집 정원입니다. 4,042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시는 대략 37.7, 38% 정도, 그 다음에 수시가 한 62.3%, 그래서 수시가 좀 많습니다. 이번 수시 입학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전형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과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명칭을 다 썼는데요. 이번에는 각각 우수자를 뽑는다. 그래서 교과, 뭐 내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 학교 생활, 학종이었죠. 학교 생활 우수자. 그다음에 하나의 전형을 더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우수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전형인 수능 우수자 이렇게 전형명을 일부 변경을 했고요. 아까 이제 미술 우수자 전형을 신설함으로써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술 우수자 전형도 넣을 수 있고 또 이제 학교 생활 우수자, 학종 전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캠퍼스가 한 70명 정도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종 캠퍼스도 한 열 몇 명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교과 우수자, 내신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우수자 전형에 있어서 과거에는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을 저희 학교만의 좀 보정 기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교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산출 방법식이라든지 점수를 전부 입학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제출 서류를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저희는 서류평가 자료로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소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물론 선택사항이었지만 추천서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했습니다. 논술 전형, 학생부 적성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을 변경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논술 전형도 40%의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도 60%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과 점수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가장 시험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논술 그리고 적성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등급, 6등급 간에 있었던 점수 격차도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주요 모집 정원, 모집 인원의 변경 추이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조금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대했습니다. 저희 보시면 지금 세 전형이 골고루 수시 전형인데요. 교과 우수자,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서울의 논술 전형, 이게 수시 전형입니다. 여기 다 보면 386, 386, 386 아주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조금 늘렸습니다. 여기도 위에 부분에 보시면 214명, 또 이제 그 학교생활 우수자도 214명, 학생부 적성이 조금 적게 168명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과 우수자 전형은 정말 교과 내신 100%입니다. 예,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이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입니다. 저희는 면접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적성, 세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부 적성입니다. 여기 적성 시험, 그래서 교과 60, 그 다음에 적성 시험 4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서울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과 40%, 그 다음에 논술 60% 이렇게 반영을 하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신설되는 공연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실기 100%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실기 80, 그리고 교과 2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 일정입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서 접수 벌써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한 달 남았습니다. 거의 9월 6일 금요일부터 이제 10일 화요일까지고요. 서류 제출은 저기 하루 더 11일 수요일까지 서류 제출 마감일입니다. 저희 논술고사 일정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6일 일요일은 인문계열 논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논술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전입니다. 사전 논술이라는 거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세종의 적성고사는 수능 다음입니다. 그래서 11월 17일 일요일 날 실시하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화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 합격자의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제 차근히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우수자, 내신 우수자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만 100%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까 386명, 세종에 214명입니다. 모집 인원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렇게 인문계열은 이제 반영 교과 4개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3과목의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년별 반영 비율입니다. 저희는 이 4가지의 반영 교과군에 그 전 교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 같은 경우에도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활용 지표는 물론 석차 등급입니다. 등급을 아래에 환산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등급 환산 점수 100점, 그 다음에 2등급 96점, 3등급 89점 이렇게 해서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결국은 그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일명 다르게 일반적으로 더 익숙하긴 학종이 더 익숙하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학교생활, 물론 내신이라는 학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이 그거 외에 학교생활을 정말 그리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전공과 그렇죠? 예, 그다음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열심히 생활한 학생들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서류 100%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런 모집 인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각 배포된 자료집에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홍익대학교의 서류평가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이제 학업 역량, 여기 학업 성취도도 보고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각각의 별개일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앞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도 굉장히 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신들의 학교 생활에서 우수했던 점 그리고 정말 열심히 생활했던 점을 자소서에 잘 부각을 시키신다면 그것이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잘 입증이 되신다면 그거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사실 또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 공통문항은 1번부터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말 단순히 난 뭐 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것을 그 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성장했고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자소서에 그 각 문항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항의 적절한 답변으로서 안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는 제4번의 자율문항으로서 지원 동기 및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그다음에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1,500자 이내로. 요거는 이제 홍익대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인문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 동기에도 또 자신들의 전공 그다음에 역량이라든지 발전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의식과 함께 그것도 4번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퍼스 자율전공은 전공 탐색의 구체성, 앞으로에 대한 진로 계획 이런 것들도 또 다 잡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뭐 가장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추상적인 표현 이거는 지양합니다. 예, 정말로 이 학생의 학생부에 저도 압니다. 학생부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자신들의 내신을 챙기면서 그 한 주를 받기 위해서 얼만큼 학생들이 힘들게 노력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느꼈다 뭐 해서 느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 성장 발전한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담길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자신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경험, 활동 이런 것을 선택하여 집중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쪽 관련 교과 점수가 낮은데 가능할까요? 다른 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잘한 거를 어필하기도 부족한 지면에 왜 못한 거를 갖고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들의 가장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경험과 활동 위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 우리 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 잘못 쓰셨다가는 저기 보시면 서류평가 0점, 그다음에 불합격 항목입니다. 뭐 공인 어학 인증 시험이라든지 저렇게 뭐 올림피아드 뭐 이러한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수들은 기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자기소개서의 지원자 그 자기소개서 자체 내용 안에 지원자 성명이라든지 출신 고교, 부모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건 다 이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유사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자소서에 그렇다고 다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일부 뭐 5% 미만의 유사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제 5% 이상 30% 그걸 넘게 되면 그게 다 요즘에는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사도 검증을 해봐서 이게 지난 학년도에 지원했던 다른 학생의 유사도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원자에게 유선 확인 및 소명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허위 기재, 변조, 표절, 대리 작성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서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그리고 졸업자, 그다음에 동등 학력을 갖고 있는 인정되는 자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60%, 교과 40%고요. 서울 캠퍼스만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 386명 모집합니다. 논술 전형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요 네 과목입니다. 일단 교과 아까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자연이냐 인문이냐에 따라서 택 1입니다. 그래서 요 네 과목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빨간 부분입니다. 반영 교과군의 각 교과별 상위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 중에 을 선택을 해서 총 12과목의 석차 등급을 역시 학년 구분 없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과목 잘한 것만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과목씩 3학년 다 한 그 과목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술 전형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의 환산 점수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1등급 사실 학교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자격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각 과목별 여기 보시면 각 석차 등급은 1등급이 환산 점수가 100점,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7점, 4등급 94점, 5등급, 6등급까지도 사실상은 다 극복할 수 있는 점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를 반영,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 내신 성적보다는 그거는 결국 중요한 것은 논술 시험이 결정한다라는 건 다 결과 지표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자신들이 아주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형이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논술고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120분 동안 봅니다. 인문 계열의 문제 유형은 여기 보시면 인문 사회 분야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2개에서 4개의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 분석력, 종합적 비교,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표현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자연과학 주요 관심 분야 이슈에 대해서 2개에서 4개의 제시문,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3개로 이제 제시문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얼만큼 정확하게 도출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평가 지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수능 전 시험이다. 이렇게 이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안내 책자에 기출 논술 문제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또 이제 입시 도우미 기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거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예시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안내를 드리는데요. 논술 답안지입니다. 사실 시험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어? 특히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작아요. 좀 요 칸이 작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원고지 형식이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이렇게 줄 노트 형식의 답안지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답안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 캠퍼스 적성 전형입니다. 적성 시험은 40% 들어가고 교과 60%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똑같습니다. 논술하고 교과 반영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산 점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이제 4과목 그다음에 잘한 상위 3과목 중에 12과목 이렇게 반영을 한다. 또 환산표도 보시면은 그 반영 비율이 환산 점수의 그 차이가 넓지 않다라고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적성 시험의 성적이다.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성고사는 100분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영어 25문제, 그 다음에 수학 25문제에서 50분, 50분 이렇게 해서 100분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공부도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강점,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 숙지하고 있는지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 교재, 수능 기출문제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다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또 하나 홍익대학교 입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설명드린 모든 시험, 즉 제가 이제 교과 우수자, 그다음에 학교 생활 우수자,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우수자, 학교 생활 우수자.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논술, 학생부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준이 다 전형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이 영역 중 3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의 영역 등급 합 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합 7 이렇게 자연 계열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과탐은 2개를 다 응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상위 1과목의 등급을 반영합니다. 네. 인문 계열은 이제 예술학과 포함해서 인문 계열, 그리고 캠퍼스 자율 전공에서도 인문 계열은 자연 계열 아닌 인문 계열은 국어, 그다음에 수학 가나라는 것을 보시면 자연 계열에서 시험 보신 학생들은 인문 계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인문에서 자연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사탐, 과탐 중 3합 6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등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2과목, 사탐 2과목 다 응시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 최상위 1과목을 등급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근데 한국사 4등급 이내는 거의 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국어 이제 수학 하나 여기 계열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탐 2과목, 과탐 2과목 요거 한국사 모두 응시해야 되는 그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똑같이 이제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그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엔 2합 9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2합 9고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합 8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세종 같은 경우는 한국사 응시가 4등급 이내가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학부 같은 경우도 관심이 혹시 있으셔서 오실 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뮤지컬 전공 연기, 그다음에 실용음악, 보컬하고 그냥 기타, 기하 30명 모집을 하고요. 지원 자격은 이제 관계 법령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학력 이상자입니다. 1단계 이제 연기 8배수, 그다음에 10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실기만 100% 봅니다. 2단계는 이제 실기 80,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20.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시입니다. 그래도 정시도 지금 저는 아직이지만 그래도 정시 전형도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시험 보시고 원서 접수는 12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고요.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월 10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시는 정말 100%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익대학교는 정시 수능 100% 전형의 모집 인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789명, 그 다음에 이제 세종 413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수능의 정시입니다. 정심 반영 비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캠퍼스 자율 전공 그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영어가 16.7% 그러니까 6분의 1씩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 가, 그다음에 과탐이 결국 3분의 1씩 33.3% 이렇게 반영 비율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 골고루 4과목이 25%씩 들어간다, 4분의 1씩 들어간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반영 방법은 여기 보시면 한국사는 이건 수능입니다. 수능. 예, 수능 전형 이제 예, 정시 전형이고요. 그래서 수능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다 10점을 가산을 하고요. 그 밑에 4등급부터는 등급별로 0.1점씩 차감해서 가산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사탐, 과탐 요 두 과목 모두 응시해서 다 과목의 표준 점수의 합이 이제 합산이 된다. 요 부분을 저희 이제 백분위 반영이 아니라 표준 점수 반영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제 가나는 계열별로고요. 예, 탐구 두 과목, 그다음에 한국사 요거 다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세종도 자연계열은 서울 자연계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종의 이제 정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영어, 사탐, 과탐 33%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특징적인 것은 국어하고 수학 하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서 33.3%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반영 방법은 여기 1에서 5등급까지는 10점 가산을 하고 있고 6등급 이하부터 0.1점씩 차감해서 가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사탐, 과탐은 표준 점수 합으로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절대평가가 된 이후에 표준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의 표준 점수를 이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의 환산 점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국사의 가산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3등급까지는 다. 예. 그리고 여기 서울인 경우죠. 예.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말 좀 오버타임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입학에 가장 적정한 자신들에 맞는 전형을 찾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결과에 합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한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